안녕하세요, 축구개짜입니다. 현재 맨유의 중앙 공격수는 2-3년만 일찍 왔으면 좋았을 것 같은 베테랑의 카바니와 오프 더 볼 상황에서 움직임이 도무지 개선되지 않는 마샬, 이렇게 평가가 극명하게 갈리는 두 선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가장 보강이 필요한 포지션으로 중앙 공격수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지난 영상에 이은 두 번째로 맨유가 우승하기 위해 필요한 공격수 탑3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선수는 20세 이하 월드컵에서 온두라스를 상대로 대회 한 경기 최다 득점인 9골로 득점왕에 오르며 혜성처럼 등장한 노르웨이 출신의 괴물 공격수 엘링 홀란드입니다. 194cm에 84kg로 건장한 체구에서 나오기 힘든 엄청난 스피드로 수비 라인을 절묘하게 무너뜨리는 침투형 공격수입니다. 2021년 3월 현재 도르트문트 소속으로 통산 48경기 47골 11도움으로 경기당 한 골에 육박하는 엄청난 스탯을 쌓고 있습니다. 리그뿐만 아니라 유럽 무대인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최소 경기, 최연소 20골을 기록하면서 메시, 호날두를 이을 차세대 스타 선수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공격수로 갖춰야 할 모든 면에서 독보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홀란드가 만약 맨유에 오게 된다면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괴짜가 기대되는 부분은 득점 상황에서 볼을 소유하고 있는 동료의 움직임을 파악하는 상황 판단력입니다. 예를 들어 홀란드는 다음과 같은 장면에서 동료가 슈팅을 시도함과 동시에 세컨드 볼을 노리는 자세를 취합니다. 만약 동료의 슛이 실패했을 경우 상대 수비보다 빨리 볼을 소유하기 위한 행동인 거죠. 결국 흘러나온 공을 득점으로 만들어냅니다. 이처럼 공에 대한 집중력과 빠른 판단력은 상대 수비보다 멀리 있었음에도 득점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다음 장면은 패스 받을 때의 모습입니다. 홀란드는 동료의 상황에 맞춰 패스 받기 좋은 위치로 이동합니다. 자세히 보면 뒤로 돌아가는 척 하다 앞으로 이동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자신을 막고 있는 상대 수비의 시선을 교란시켜 수비 자세를 방해함과 동시에 자신은 공을 받기 쉬운 위치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장면에서는 앞이 아닌 뒤로 이동합니다. 자신의 앞을 막고 있는 수비 숫자가 많다 보니 차라리 뒤로 가서 수비수 한 명을 상대하는 방법을 택한 것입니다. 이처럼 가만히 서서 패스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동료의 상황에 맞춰 움직이고 더 나아가 득점까지 해결하는 모습에서 브루노 페르난데스, 포그바, 반더비크처럼 창의적인 선수들과의 좋은 호흡이 기대됩니다. 다만 영입 경쟁이 매우 치열해서 높은 몸값이 예상되는 만큼 홀란드의 영입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수 영입 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몸값 그 이상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두 번째 선수는 과거 팀이 0-3으로 지고 있는 상황에서 얻은 프리킥을 파울이 아니라고 고백하며 스포츠맨십을 보여준 걸로 유명한 이탈리아 출신의 넥스트 비엘이 안드레아 벨로티입니다. 넥스트 비엘이라는 별명답게 상대 선수들과의 볼경합 시 적극적이고 강한 승부욕으로 돌진하는 황소 같은 스타일이지만 프로 통산 355경기 동안 단 한 번의 퇴장도 없을 만큼 영리한 선수입니다. 2015년부터 토리노 소속으로 뛰고 있는 벨로티는 16-17 시즌 리그 35경기에서 26골 4도움을 기록하며 커리어 하이를 기록했습니다. 이후 10골, 15골, 16골로 주춤한 듯 보였지만 중하위권에 맴도는 팀 성적에서도 6시즌 연속 리그 10골 이상을 기록한 기복이 적은 선수입니다. 2017-18 시즌부터는 주장으로 팀을 이끌고 있으며 탑클럽들의 이적설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팀에서 제목 이상을 해주고 있는 선수입니다. 그러나 2022년 6월부로 계약이 종료되는 벨로티는 현재까지 재계약 소식이 없을 뿐만 아니라 팀 성적 또한 강등권에 있어 스트라이커로 필요하는 클럽들의 많은 러브콜을 받고 있습니다. 만약 벨로티가 맨유로 오게 된다면 맨유는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181cm에 74kg로 중앙 공격수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평범한 신체 조건이지만 좋은 위치 선정과 점프력으로 헤딩에서도 강점을 보이는 선수입니다. 이 점은 현재 헤딩 능력이 부족한 맨유 공격에 도움이 될 거라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또 공격 시 상대 수비 사이를 끊임없이 움직이며 주변 동료들에게는 기회를 만들어주고 수비 시에는 왕성한 체력을 바탕으로 전방에 압박을 가해 상대 공격을 억제시킵니다. 그래서인지 기록이 좋지 못했던 시즌에서는 전술적인 이유로 최전방 공격수가 아닌 공격형 미드필더 또는 측면 공격수로 뛰었던 것입니다.
최전방 공격수 역할뿐만 아니라 상황에 따라 다양한 역할도 수행할 수 있는 벨로티에게 과거 루니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처럼 운동신경뿐만 아니라 전술 이해도도 높은 벨로티는 분명 맨유에게 다양한 공격 옵션을 만들어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탈리아에서만 뛰인 벨로티가 새로운 환경에서 빠르게 적응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유의 활력 넘치는 플레이로 맨유 공격이 부족한 기동력을 살려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선수는 2015년 15세 나이에 FK 파르티잔과 프로 계약을 맺었을 뿐만 아니라 189cm의 완성된 체격으로 세르비아산 질라탄이라고 불리며 현재는 피오렌티나에서 활약하고 있는 두잔 블라우비치입니다. 18-19 시즌부터 피오렌티나에서 뛰기 시작한 블라우비치는 19-20 시즌 본격적으로 경기에 나서며 34경기 8골 2도움을 기록했습니다. 이후 골든보이 100인 후보에도 오를 만큼 지난 시즌 이탈리아에서 주목받는 선수였습니다. 그러나 후반기에 새로 부임한 주세페 이에키니 감독으로부터는 기회를 얻지 못해 리그 3골에 그치는 등 성장이 주춤한 듯 했으나 이번 시즌 성적 부진으로 주세페 이아키니 감독이 경질되고 과거 팀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체사레 프란델리 감독이 부임되면서부터는 리그에서만 9골을 넣으며 부활에 성공했습니다. 팀 성적 또한 강등권에서 벗어나 13위까지 오르며 팀의 핵심 선수로 다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신을 믿어주는 감독에게 갖고 있는 역량을 마음껏 보여주고 있는 두잔 홀라우비치는 특히 재능 있는 어린 선수들을 적극적으로 기용하는 솔샤르의 감독의 맨유에서 뛰게 된다면 팀에 어떤 이점을 줄 수 있을까요? 먼저 두잔 블라우비치는 중앙에서 측면으로 움직이는 선수로 반대 성향을 가진 맨유 측면 공격수들과의 연계 플레이가 기대됩니다. 특히 측면에서 바깥으로 움직인 뒤 시도하는 슛은 과거 로벤이나 반페르시를 떠올리게 할 만큼 좋은 슈팅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189cm의 큰 키에도 발밑을 선호하는 스타일로 퍼스트 터치가 괜찮은 편이고 공중볼 경합에도 재능이 있어 포스터 플레이어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순간 스피드를 활용한 침투형 공격수로 수비수 사이에서 움직임이 좋아 다양한 방법으로 득점을 만들 수 있어 활용 가치가 높아 보입니다. 다만 주발인 왼발에 비해 사용 빈도가 낮은 오른발이 약점이지만 아직 어린 선수이기에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맨유 우승을 위해 필요한 공격수로 엘링 홀란드와 안드레아 벨로티 그리고 두잔 블라우비치를 소개해드렸습니다. 3명의 선수들이 맨유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지 괴짜 입장에서 생각해본 이번 영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좋은 정보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궁금하신 축구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다음 영상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은 주연선님이 요청하신 바르셀로나 유망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커밍 순!